안녕하십니까. 윤여상TV 세상만사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60% 가까이는 탄핵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죠. 반면에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서 걱정을 협의했던 세 사람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말을 KBS에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은 잘못된 조치라고 MBC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은 중대 잘못이라고 MBN 뉴스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것은 부분과 전체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걸쳐서 나라 전체의 일을 관장하는 입장에 있죠. 이에 비하면 총리의 입장은 대통령에 비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권영세, 권성동은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우선 최대 관심사가 자기 지역구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의 것에 몰두하다 보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권영세, 권성동의 경우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맹인과 코끼리의 우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나라에서 조금씩 다른 형태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맹인에게 코끼리 몸의 한 부분을 만져보게 한 다음에 설명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누구도 전체적인 코끼리의 모습은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만져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그것을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꼬리를 만진 사람은 밧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귀를 만진 사람은 부채라고 말합니다. 몸을 만진 사람은 그것이 벽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부분에서 벗어나서 전체적인 것을 봐야 한다는 뜻이죠. 관점이 제한되면 현실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게 됩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까지 차마 밝힐 수 없는 심각한 일들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도 없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순간 그게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금방 유출이 됩니다. 대통령은 말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기관에 북한의 해킹이 있었다. 국정원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고자 했다. 다른 기관들은 점검에 동의해서 시스템을 점검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점검을 완강히 거부했다는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러다가 전체 시스템 장비에서 일부만 점검받는데 동의하고 나머지는 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시스템 장비의 일부를 점검하고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한 결과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아는 국정의 마비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대통령은 밝히고 있습니다.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대통령만이 아는 사실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모들은 전체에서 일부만 알 수밖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1960년대 초 미국에서 케네디 대통령 당시인데 인종차별을 심했습니다. 공공시설 이용이나 고용, 교육 등에서 흑인과 백인을 차별화시켜서 혜택을 주는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시민권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차별을 없애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런 그의 정신은 그가 암살당한 이후에도 전승대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이 법의 입법 과정에서 케네디 행정부 내부에서도 반발이 컸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에서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미국민 전체의 대화합이라는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케네디의 생각과 자신의 지역이나
눈앞에 특권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컸던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7, 8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영화가 한 편 국내에 소개되었는데 미국 대통령 5명을 위해서 주방장으로 일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대통령들이 쭉 나옵니다. 한동안 케네디가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설전을 벌이고 나서 기진맥진해서 자기 신무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닥에 들어눕습니다. 이거는 두통약인지 하여튼 알약을 꺼내서 먹는데 이제 주방장이 물을 가지고 오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이 약을 몇 개째 먹는 거지? 그러니까 주방장이 말하기를 아마 한 100개는 될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고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케네디 집권 당시에 소련에서 미국 코앞에 있는 큐바에다가 미사일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이것이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수도 있는 문제였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에서 하나의 최선의 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케네디는 이때 강경하게 군사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소련은 후퇴해서 이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참모들이 여러 가지 조언과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지난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수행 과정에서 위험이 따를 수가 있고 결과는 불확실합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떠안고서 고독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나라의 어지러운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온건한 생각, 과격한 의견, 눈앞의 것만 생각하는 의견들, 그리고 현실을 모르고 탁상 공론만 하는 식의 의견들. 이러한 여러 의견들 사이에서 대통령은 마치 그물을 헤쳐나가는 듯이 이것을 헤쳐나가서 진정으로 나라의 앞날을 위한 하나의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계엄선포라는 용기 있는 고독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앞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하나의 이정표로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합니다.